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좀 변동성이 왔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요. 장중에 0.7% 정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쪽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반납이 됐고 0.2% 상승하면서 시장 상황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가 후반부에 좀 안 좋은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내달 2일쯤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오늘 현대중공업의 수주 취소 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율 변수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그리스 관련 소식들이 또 들어오면서 좀 변동성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어떻게 현재 상황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68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급등한 데 따른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어제보다 3포인트 하락한 1679로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장중에는 1687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요. 기관이 매수폭을 줄였고 또 매도 전환함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가량 하락한 1678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한 524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오름폭을 조금 더 늘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4%나 급등을 했었고요. 장중에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죠. 오늘 0.13% 정도 조정받으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포스코, 현대차, 신한지주, KB금융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LG화학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 수주 계약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오늘은 장중에 2% 이상 낙폭을 키웠고 오후 들어서도 그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LED 재량주죠. 서울반도체가 0.2%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SK브로드밴드와 태용이 강세 마감한 반면에 셀트리온과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는 약세를 보이면서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동서와 CJ 오쇼핑, 성광밴드 등이 약보합권 내지는 2%대의 낙폭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다음과 소디풀 신소재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소디풀 신소재는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이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GS건설과 대림산업이 1% 이상 상승했고 그 밖에 현대건설도 1.2% 오른 65,3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라건설, 남광, 토건, 경남기업 줄줄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간 건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LG가 0.5%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 LG전자가 0.9%, 그 밖에 LG디스플레이, LG텔레콤 역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도 오늘은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LG상사, LG하우시스 모두 오늘 LG그룹주들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78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좀 전에 보셨듯이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 삼성 SDI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 LS산전, 일진전기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주 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일제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다가 현대중공업의 수주 취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이 2% 조정받았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역시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정부는 차세대 조명 시장을 이끌어줄 LED 기술을 주도하고자 이 분야의 연구 개발에 2012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LED 관련주 중에서는 1위 서울반도체가 0.2% 강세를 보였고요. 루멘스, 에피밸리도 0.2%, 에피밸리는 오늘 10%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진, DMP, 우리 ETI 모두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순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무척이나 많은 양을 매수를 했었고 오늘 역시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폭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반부에 잠시 제가 장을 살펴보니까요. 0.7%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황 그리고 또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호재가 좀 악재보다는 많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일 급등의 영향이라든지 장 마감 근처에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한 악재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호재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미 2월 생산자 물가가 4.4%로 예상치나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영국 2월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달 대비 32,300만 명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취약한 유럽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다우 지수가 1월 19일 이후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점이나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7.5%로 증가됐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재정부가 이달 말 위안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악재로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에서 전 금융권 감독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규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는 압박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가 일본의 부동산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주의로 하향하면서 장중 일본 증시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이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를 재차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현대중공업의 유조선 계약 취소 소식이라든지 장 마감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 마감 부분에 다우존스가 다음 달 2일께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까지 그리스 국채의 차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승기시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스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서 환율 시장이 조금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 문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재정 적자의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랬을 때는 국제 차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그 부분은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간 좀 더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거는 25일 날 유럽 정상회담 이후에 국제 발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완만하게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는 또 한번 시장의 안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밤에도 다른 지역의 경제 소식들도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해외 증시에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미 증시가 FOMC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7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나 S&P 500에 이어서 다우 증시까지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전고점을 목전에 둔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금일 저녁에 미 주요 지표 일정 발표를 보면은 전일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2월 소비자 물가와 2월 경기
경기 선행지수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무게 중심만 놓고 본다면 경기 선행지수 쪽이 좀 큰 상황인데요. 지난 12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지수의 그 상승폭을 점검하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가늠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의 경우 그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그 정책적인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는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의 관심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망 저희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폭 확대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세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 외국인 수급이 재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나 IT 등의 비중이 높다라는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승 기조 자체는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직까지 상승하면서 속도에 대한 측면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겠지만 일단 그 기조 자체는 상승으로 잡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것들 체크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부분은 역시 그 경기 민감주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IT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글로벌 시장의 그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도 역시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IT나 그 자동차의 부품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 전방 업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매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또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암만 해도 그 바이앤홀드 전략은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서 관심 종목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투자증권의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0년까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히든 챔피언 300곳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업발전법의 중견기업의 정의와 정책 추진 근거를 도입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을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는 3년간의 졸업 유예 기간 이후 세율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한편 연구개발세의 공제는 단계적으로 인할 방침입니다. 석유 제품 수출이 6년 만에 감소하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수출은 2008년보다 0.7% 감소한 3억 3,128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은 226억 달러로 2008년보다 57.7%나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하기는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석유 제품은 2007년 주요 수출 품목 5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선박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전문직이나 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 사업 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 업종 사업자로 약 23만 명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금 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이며 연간 1,500만 원 이내입니다.
현행 부피 단위의 도시가스 요금이 2012년부터 연량 단위로 부과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값비싼 액화석유 가스를 섞지 않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부피 단위로 부과했던 도시가스 요금을 2012년 1월부터 연량 단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LPG 구입 비용과 혼합 비용 등을 줄이게 돼 가스 요금은 소폭 내려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위 부피당 법정 표준 열량을 맞추기 위해 천연가스보다 1.5배 비싼 LPG를 섞어야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원가가 다소 높았습니다. LPG가 섞이지 않은 천연가스는 현재 공급되는 도시가스보다 단위 부피당 열량이 다소 적어 조리 시간이 3%가량 길어지게 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국민은행은 이달 30일까지 1년제 지수연동 정기예금인 KB 리더스 정기예금 코스피 200 10의 3호를 판매합니다. 만기 해지 때 원금이 보장되는 이 상품은 안정수익 추구형과 상승수익 추구형, 고수익 추구형, 상승 닉아웃형, 하락 낙아웃형 등 5가지로 판매됩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현대증권은 고금리 채권을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예약 판매합니다. 고금리 채권은 색동이 제10차 유동화증권과 대우건설, STX엔진, 솔로몬 저축은행 등이며 평균 투자기간 2년의 매매 금리는 6%에서 8%입니다. 색동이 제10차 유동화증권은 아시아나항공의 현금 매출분을 유동한 증권입니다. 한화증권은 최고 연 18%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 한화스마트 ELS 272호를 24일까지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삼성화재와 현대건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3년 만기 ELS로 운용기간에 기초자산 가격이 5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새로운 펀드 관리 서비스인 펀드 플랜업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유 펀드의 평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주고 관심 있는 펀드를 등록하면 수익률과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전문가와 펀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내린 167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한 0.4%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52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5원 40전 오른 1133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스 소식이 들려오면서 후반부에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순서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